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FEP 융합연구단 운영팀장 최준규입니다. 산업화 이후 100여 년간 급격한 지구온난화를 언급하면서 매번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온실효과입니다.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온실가스가 지구의 평균 온도를 지속적으로 상승시켜왔다면서 말이죠. 그럼 여기서 지구온난화를 이야기하는 온실효과는 무엇일까요?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은 온실가스의 지구복사선 흡수 메커니즘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의 온화한 환경 유지에 필수적이었던 온실효과가 왜 산업화 이후부터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전에 우리는 먼저 지구의 에너지 균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단위 면적당 340W의 복사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공학적 수치를 100이라는 총량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선 가운데 약 25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대기 중에서 약 6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지표면에서 반사되어 우주로 방출됩니다. 이후 남은 복사 에너지 가운데 대략 46가량은 지표면에, 다시 23 정도는 대기 중으로 흡수되죠. 지구에 흡수된 46의 에너지는 광합성 등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 후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총량은 일정하게 유지된 채 지구로부터 재복사됩니다. 이 가운데 대략 9가량은 우주로 직접 방출되지만 나머지 37가량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등에 흡수되는데요. 이들을 태양 복사선과 구분하여 지구 복사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대기에 흡수된 23의 에너지와 지구로부터 흡수된 37의 에너지는 대기 중에서 일정 시간 머물며 온실 효과를 유발하다가 다시 우주로 방출되는데요. 이로부터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와 방출되는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어 전체적으로는 에너지 축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일컬어 복사평형 또는 에너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공학적으로는 정상 상태라고도 하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의 온도는 태양과의 거리로부터 계산된 값보다 높게 유지되지만 이러한 정상 상태만 잘 유지된다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온도가 더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결국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온실 효과 때문이 아니라 지구의 에너지 균형이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온실 효과가 이전보다 현저히 상승하여 발생하는 것이죠. 산업화 이후 이산화탄소의 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바로 오늘날의 지구처럼 말입니다. 지구 에너지 균형을 대기 흡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태양 복사선의 23가량과 지구 복사선의 37가량이 대기에 흡수된다고 했는데요. 상층부에서 흡수된 태양 복사선은 비교적 쉽게 우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대기 흡수율을 정의할 때는 지구 복사선으로부터 대기로 흡수된 37의 에너지만 고려합니다. 대기 흡수율은 지구 복사선과 대기로 흡수된 에너지의 상대적인 비로 정의되며 이로부터 정상 상태에서의 대기 흡수율은 80%로 계산됩니다. 즉, 지구 복사선의 80%가량이 대기에 흡수되는 경우가 바로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정상적인 온실 효과죠. 최근의 지구온난화 문제는 수십만 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이런 정상 상태가 빠른 속도로 깨지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말해 산업화 이후 이산화탄소 방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대기 중에 흡수되는 지구 복사선의 양이 평형 상태를 넘어서게 되었고 과도한 온실 효과로 제때 빠져나가지 못한 지구 복사 에너지가 지표면으로 재방사되면서 지구의 평균 온도를 비정상적으로 상승시킨 것이죠. 결국 대기 생성 후부터 지속되어 온 온실 효과 자체보다는 이러한 온실 효과가 최근 100여 년간 급격하게 상승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회자되는 온실 효과는 대기 중의 기체들이 지구 복사선을 80% 이상 흡수하는 경우로 재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들은 지구 복사선을 어떻게 흡수하는 걸까요? 이제 이산화탄소를 통하여 이러한 메커니즘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햇빛을 프리즘에 회전시키면 그림과 같이 빨주노초 파남보의 무지개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눈에 보인다는 의미로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요. 스크린 등에 이들을 투사하여 나타낸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부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시광선의 적색 바깥쪽에는 적외선, 보라색 바깥쪽에는 자외선이 존재하는데요.
만약 위치가 혼동되신다면 이들의 한자 표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적에서는 붉을 적자와 바깥 외자를 써서 붉은 빛의 바깥에, 자외선은 자줏빛 자자를 써서 보랏빛의 바깥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혹시라도 노란색과 초록색의 경계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래서 이러한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도 연속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들의 상대적인 에너지 크기는 어떨까요? 이 또한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름철 자외선 차단을 위해 바르는 선크림을 연상하면 자외선이 적외선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자연스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로부터 적외선, 붉은빛, 초록빛, 보랏빛, 자외선의 순서로 에너지가 커진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이를 전체 전자기파로 확장하면 그림과 같습니다. 전자기파들은 각자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파장을 갖는데요. 여기서 파장이란 같은 높이의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센티미터 단위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에너지가 낮은 빛은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높은 빛은 파장이 짧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높고 파장이 짧은 자외선은 화학결합을 끊어 하나의 물질을 다른 물질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는 반면 가시광선은 광합성의 주된 에너지 원소로 활용되며 에너지가 낮고 파장이 긴 적외선은 분자들의 회전이나 진동을 유발합니다. 이 가운데 온실효과의 관점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적외선이죠. 앞서 태양 복사선이 지구에 흡수된 후 지구 복사선으로 재방출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일부가 대기에 흡수됨을 알았습니다. 물론 정상 상태를 가정한 것이죠. 그런데 태양 복사선과 지구 복사선은 에너지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선은 49%의 적외선, 44%의 가시광선, 7%의 자외선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만이 지표면에 도달합니다. 즉, 적외선 영역은 대부분 대기 중에서 반사되거나 흡수되고 지표면에는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과 자외선 일부만이 도달하죠. 이와 반대로 식물의 광합성 등에 사용된 후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낮아진 지구 복사선은 파장이 긴 적외선 형태로 대기 중에 방출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지표면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표면에서 방사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총량은 같지만 이들의 형태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죠. 결국 이러한 지구 복사선, 즉 적외선이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운동 에너지로 흡수됩니다. 온실가스의 대표격인 이산화탄소는 이름 그대로 한 개의 탄소와 두 개의 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의 탄소와 각각의 산소는 전자 4개가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결합을 흔히 이중결합이라고 하죠. 충돌 이론과 기체 분자 운동론에 의하면 모든 분자는 에너지를 흡수하여 끊임없이 진동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경우 일직선상에서 두 개의 산소 원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가운데 탄소는 반대 방향으로 진동하는 경우가 있죠. 또한 평면상에서 탄소와 산소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각각을 신축 진동과 굽힘 진동이라고 합니다. 앞서 분자가 진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산화탄소가 이러한 진동 운동을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어떠한 형태일까요? 연구 결과 이산화탄소의 신축 진동을 위해서는 높은 적외선 영역의 에너지가, 굽힘 진동을 위해서는 낮은 적외선 영역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프링을 압축하는 것보다 휘는 것이 더 쉬운 것과 같은 원리죠. 필요한 에너지의 크기는 서로 달랐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에너지가 모두 적외선 영역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적외선을 흡수하는 현상은 메테인과 아산화질소 등과 같은 다른 온실가스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습니다. 온실가스는 가시광선이나 자외선 형태로 유입되는 태양 복사선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지만 적외선 형태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선은 쉽게 흡수해서 진동 운동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더구나 주변의 다른 분자들과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상호 교환하기 때문에 흡수된 에너지가 일정 시간 동안은 온실가스층을 벗어나지 못하고 붙잡혀 있게 되죠. 끊임없는 충돌과 마찰로 대기의 온도를 높이는 동시에 과도하게 흡수된 에너지는
지구 표면으로 재방사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지구의 평균 온도가 계속 상승해온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효과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가스는 1880년대 산업혁명 이후부터 급격한 증가를 거듭한 결과 온실효과의 과도한 상승을 통해 지구의 내일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초 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 기후변화가 더 이상 남의 일만은 아님을 보다 시급하고 절실하게 상기해야 하겠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오늘날의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